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 나 나온 그거 영화 네, 봤는데. 네, 거기 나온 여주인공이 백내장 수술을 최근에 받았는데 그걸 했더니 신경증이 줄었다고. 이제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신경질을 많이 냈나 보죠. 근데 그게 거의 치유됐다고. 녹색불 보라는데 녹색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는 생명이라고. 긴장해서 나는 그냥 네, 너무 네. 긴장해서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만 네. 생각했는데 저도 네. 배웠네 하나. 시작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라서 맞아요. 네, 네. 따로 인사할 건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특별한 거 본 거 있으세요? 제일 요즘에 봤던 게 앤 해서웨이라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 나 나온 그거 영화 봤는데. 네, 거기 나온 여주인공이 지난주에 이제 자기가 어떤 팟캐스트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0년간 실명 상태에 있었다. 한쪽 눈이 법적인 실명 상태에 있었다. 근데 최근에 백내장 수술하고 완전히 좋아져서 자기의 신경증도 좋아졌다고 한다. 요런 얘기. 백내장? 네,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뉴욕 타임즈에서 진행한 팟캐스트였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신의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는 한쪽 눈이 10여 년간 실명 상태로 지냈다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무드가 이 플럭추에이션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자신의 그 시력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최근에 받았는데 그걸 했더니 그동안에 봤던 색감들이 이제 못 봤던 색감들이 다 살아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게 빨갛게 보이고 초록이 초록으로 보이고 하니까 신경증이 줄었다고. 이제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신경질을 많이 냈나 보죠. 근데 그게 거의 치유됐다고. 그래서 실명이 치료된 시력을 되찾은 것보다도 자기는 그런 자기의 신경증이 치료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밝아지거나 네네, 그렇잖아요. 뭔가 좀 편해지니까. 네, 네. 백내장 있는 분들 어르신들도 그런데 맞아요. 뭐 집에 있는 불을 막 다 켜고 조명 공사를 해서 조도를 막 올렸는데 백내장 수술하고는 불을 다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어둡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 신경질 내는 것도 줄였고 그게 연관이 뭐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 또 이 연예인이고 항상 그런 긴장이나 스포트라이트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또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고.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이제 무슨 렌즈 썼는지 좀 궁금. 그러니까 저도 무슨 렌즈를 네. 넣었나, 그러니까 다초점을 넣었나.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앤 해서웨이가 82년생이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도 이미 10년간 백내장을 앓았다는 건 30대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걸 몰랐지? 미국은 건강 검진을 안 하나? 아마 바빠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놀랬던 게 미국은 정말 의료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억만장자도 그러니까 억만장자인데 안과 가기가 알면서 숨겼던 건지 아니면 그냥 건강에 너무 자신이 있었나 보다.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도 진료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인데 한쪽 눈 거의 이제 화이트 카타락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완전히 하지? 실명이죠. 완전히 이제 그 시력 하나도 안 보이는 분인데 한쪽만 오면 사실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드물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저는 그거보다 놀랐던 게 그렇게 억만장자도 10년간을 그렇게 참고 지내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좀 안 보인다고 느끼면 맞아요. 바로 그냥 또 그 직장인 건강 검진하면은 매년 시력은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시력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재니까 학교만 다녀도 재고 하니까 그런 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도 가끔 체크해야 돼요. 안과 의사들이 뭐 이제 맞아. 장비 되게 좋은 장비 많은데도 나는 한 1-2년에 한 번씩은 앉아 사진도 찍고 OCT도 찍고 안압도 찍고 하거든요. 구미원장도 하세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 하고 바로 옆에 이제 있는데. 시력 재고 하잖아요. 안압 재고 시력 재고 하는데 나도 이제 예전에
근시 있어가지고 이제 라식 수술한 눈이라서 네. 이제 안압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끔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아. 그냥 맞아. 우리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데 그래도 가끔 하니까 구미 원장님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요즘에 뭐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거는 유튜브가 됐든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노안하냐? 그거 요즘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되나 봐요. 뉴스도 저한테 많이 띄워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제약에서 나온 약 필로스타라고 해서 저도 그거 넣어봤거든요. 저는 눈에 몇 번 넣어봤는데 넣어 보니까 뭐 느낌은 알겠어요. 좀 따갑기도 하고 충혈도 있고. 일급 찾아보면은 한 시력 2줄 정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2줄 정도면 이렇게 노안이 진행하면은 보통 빠르면 뭐 1, 2년에 한 주씩 떨어지니까 노안 진행하는 거 한 2, 3년 정도는 늦춰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예전에 필로카르핀 녹내장 때문에 매일 쓰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녹내장 맞죠? 네, 녹내장 약으로 많이 썼는데 몇십 년씩 썼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잘 쓰는 분들은 녹내장이 약을 썼더니 가까운데도 잘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전성이야 입증이 됐는데 제일 불편한 게 이제 그걸 넣으면 충혈도 되고 머리까지 쪼이니까 그게 좀 둔한 사람은 쓸 수 있는 약인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이제 필로스타가 이 필로카르핀 녹내장 약보다 농도가 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절반인가? 네네. 그래서 넣어봤는데 저는 그냥 기분상 그런지 몰라도 이 두통이 좀 와가지고 이거는 노안이 많이 안 온 사람한테는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많이 와서 가까운데 안 보이면 당장 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쉽지 않겠구나. 이게 워낙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그래서 저희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필로스타라는 1세대 뭐 1세대 노안 안약이라고 하던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출시해서 지금 구입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충혈도 있고 두통도 있고 이러니까 뭐 2세대 안약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뭐 FDA 통과된 약도 있고 어차피 이게 동공을 줄여서 피놀 효과를 내주는 안약이니까 이거를 이제 두통도 줄이고 충혈도 줄이고 부작용 좀 줄인 2세대 안약이 뭐 미국에서 출시해서 우리나라로 곧 뭐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FDA 통과했으니까 뭐 충분히 스터디도 했을 거고 부작용도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이걸 사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런 약이랑 뭐 충혈 줄여주는 성분이 이제 브리모니딘 그런 다 녹내장 약 쪽이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있긴 있잖아요. 뭐 충혈도 되고 알러지 결막염도 오고 예민하면 두통도 오고 또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뭐 그런 약 쓰시는 분들은 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는 없고 또 약값도 있고 해서 만약에 쓴다면 일단 뭐 이 안저 검사나 시력 검사나 이런 거는 안과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쓰면서 정기적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저도 좀 나오면 써보고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노안 초기에 몇 번 쓰는 거 또 가까운데 당장 불편할 때 그거를 좀 써서 하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확실한 효과는 동공을 확 줄여주면 가까운 데는 보이니까 뭐 무인도 가서 안경이 깨졌을 때는 뭐 나뭇잎에다 구멍 뚫어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피놀 효과로 초점 심도를 넓혀서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보게 한다는 거니까 그게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웬만큼 노안이 있으면 상관없어도 효과가 있어도 노안 심한 분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동공 작아지니까 어둡게 보이니까 야간 운전할 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번 넣으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후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그래요. 재밌는 건 또 이거 빛번짐 이렇게 심하신 우리가 뭐 밤에 야간 운전할 때 빛번짐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동공 커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약을 처방도 하잖아요. 빛번짐 좀 줄여주려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약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약을 농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이 노안 증상을 좀 줄여주는 약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안과 의사들이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획기적인 신약이라고 만들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뭐 아니죠. 몇십 년 된 정말 녹내장 때 되게 많이 썼던 약인데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비급여로 나올 거라서 네. 약값도 뭐 네. 10만 원 이상 네. 한 병에 된다는데 네. 그럼 아니 한 병 가지고 한 달 매일 넣으면 쓰기 한 달 넣는 거죠. 모자르잖아. 네. 양쪽에 네. 넣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면 1년이면은 100만 원 그쵸. 이상이고 이게 몇 년 써야 되면 네, 차라리 그냥 노안수 쉬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나오면은 있어요. 좀 우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네. 좋다고 막 할 네.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2세대라고 해도 네. 그 뭐 알레르기 안약 먹는 약도 2세대, 3세대 가면서 안 졸립다고 하잖아요. 1세대는 그치, 너무 그치. 졸린데 3세대 나오면서 졸립지 않은 알레르기 안약이라고 해서 광고를 되게 많이 했는데 먹으면 되게 약간 졸립잖아요. 대신에 좀 효과도 떨어지고. 네네. 간지러운 건 간지럽고 계속 졸리고 맞아요. 이게 뭐야? 네, 하여튼 뭐 얘기하면 끝도 없고. 맞아요.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로 한 사연이 3가지가 있대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사연 제가 읽고 한번 볼게요. 원장님, 얼마 전 단톡방을 보다가 예전에 유행했던 드레스 사진을 봤어요. 저는 다시 봐도 흰색 바탕에 금색 레이스인데 친구는 파란색에 검은색 레이스라는 거예요. 사진을 같이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같은 색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팩트 체크 해주세요. 네, 어떤 이미지? 흰색 드레스에 가로로 이제 금색 줄무늬 레이스. 저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보이는데. 저도 왼쪽 2개는 흰색 바탕에 금색 레이스고, 근데 가운데 있는 건 저거는 좀 어둡게 한 건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저도 이제 얼마 전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저거를 봤는데 저는 처음 네. 봐가지고 오늘. 네. 저는 네. 오늘 처음 봐가지고. 그런 이제 떠돌아다니는 온라인에서 봤는데 사람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맹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정록 생맹이 있는 분들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에서 뭐 빨간불, 초록불일 때 그게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니까 보이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생명은 이제 컬러 블라인드니스고 네, 색약이잖아요. 네. 색각 이상. 네, 원래 이제 색각 이상이고 네. 우리가 이제 색깔 보는 거는 원래 이제 RGB니까 네. 뭐 빨간색, 녹색, 블루, 파란색 3가지 이제 뭐 미술에서는 네. 섞여서 본다고 하고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눈에도 이제 눈 안에 망막이 있고 망막 시세포에 이제 콘 세포라고 원추 세포 딱 원추 모양으로 세포가 생겨서 원추 세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3가지 그 빛을 파장을 인지할 수 있는 콘 세포 3가지가 있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3가지 색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세포가 있고 이거가 이제 각각 그 파장을 받아들이면 이제 시신경을 타고 우리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지에서 이제 정보 분석을 해서 이게 무슨 색이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무슨 색이라고 느끼는 거는 유치원에서 어릴 때 배워서 이제 아는 거죠. 이 파장의 색깔로 보이는 거는 이건 파란색이다, 뭐 이건 파란색, 이건 노란색. 유치원에서 이제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약속처럼. 이제 그거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색각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각 이상이 있으면 저거는 이제 파란색하고 이 노란색을 헷갈리는 거니까 블루 옐로우 색깔이잖아요. 네. 이게 한글로 어렵다니까 이게. 하여튼 색각 이상이 3개 타입이 있어요. 뭐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이건 황색하고 푸른색을 헷갈리는 이건 이제 제3 색각 이상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게 드물지만 그런 색각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저거를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게 노란색인지 조도랑 관계없이 그냥 밝은 데서 물론 이제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도 밝은 데서는 대개는 구분을 해요. 우리도 방에 불 끄면 색깔 모르잖아. 우리도 방에 불 다 끄면 색깔 인지를 못 하는데 뭔가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제 가시광선 파장이 느껴지니까 이게 그 빛이 있어야 반사하는 빛을 우리가 눈에서 느끼는 거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색깔을 인지하는데 빛이 적으면 그 인지하는 게 파장이 적으니까
우리도 잘 못 느끼는 건데 그 색각 이상 있는 분들은 그 세포가 적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생물이라고 하죠.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색이라는 게 이 뭐 파란색 또는 뭐 회색, 검은색이 저는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빛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파장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해진 색깔은 없다고. 네. 동물이 보는 색깔이 다르고 저희가 보는 색깔이 다르고 그래서 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약간 빛이 있을 때는 어두우니까 다 그냥 뭐 회색 아니면은 그림자로 보이고 다 검게 보이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게 해가 점점 뜨면서 빛이 밝아지면 그 빛에 반사된 거, 제 옷 회색에 반사된 거를 제 눈에 들어오면 요 파장이 회색으로 인식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맞아요. 정록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흑백 TV 볼 때 빨간 옷 입은 사람이나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나 흑백 TV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처음에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색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저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동안에 알았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요거는 파란색, 다른 뭐 동물들이나 또는 빛이 어두운 상태에 빛이 적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회색 이렇게 여겨진다는 게 좀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녹색불 보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녹색불 맞아. 뭐 원지를 모르는 거예요. 녹색불 맞아. 저희 녹색이랑 빨간색이잖아요. 맞아. 라섹할 때 빨간불 보세요. 이제 녹색불 보세요. 그러면은 안 봐요. 빨간불 보세요. 안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깜빡이는 불 보세요. 깜빡이는 녹색불 보세요. 그러면 눈치껏 이제 보통 사람들은 깜빡이는 게 녹색불이구나 인식하고 안 깜빡이는 빨간불 보세요 하면은 여기 빨간불이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녹색불 보라는데 녹색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이라고. 긴장해서 나는 그냥 긴장해서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좀 잘 못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네요. 저도 생각 못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깜빡이는 녹색불 보세요. 안 깜빡이는 빨간불 보세요. 그럼 눈치껏 딱 보시더라고요. 저도 배웠네 하나. 나도 이거 좋은 팁을 배운 것 같고 예전 그 흑백 TV로 흑백 영상 중에서 축구팀 축구 경기를 보면요. 분명히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초록색일 텐데 마치 뭐 스코틀랜드 셀틱스 뭐 이런 항상 초록색만 입었던 사람들. 근데 또 항상 빨간 유니폼만 입었던 팀이 붙으면 구분이 되잖아요. 흑백 TV로 보는데도 그런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색깔이 참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결국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을 인지하는 원추 세포들이 나름의 이 색을 파악하는 거니까 되게 색이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원장님 되게 잘 아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안 했나? 잘 모르겠고 신기해가지고 이게 진료보다 보면 그 사진 작가 분들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 수술하거나 백내장 수술하면 내가 이거가 뭐 직업의 색깔 구분이 되게 중요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시니까 내가 뭐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원하는 색을 해야 되고 지금 수술하기 전에 이 느낌 사진 작가분들도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그냥 돌아오신다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대개는 그냥 수술하고 저는 일시적으로 좀 색감이 백내장 수술하면 약간
흰색이 푸른 빛으로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대부분 시간 네. 지나면은 네.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백내장 수술은 이제 렌즈마다 그런 이 압의 넘버 또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수차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에서 AMO에서 나온 그런 렌즈들은 확실히 푸르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스불 많았을 때는 아니 가스불이 왜 이렇게 파랗게 보이냐고, 백내장이라는 게 결국 좀 옐로우 필터 낀 것처럼 누렇게 보였는데 한쪽 수술하고 났더니 가스불이 누렇지가 않고 이 파란 불이 됐다. 이제 그게 불편하다고 했고, 반대쪽까지 수술하면 이제 이게 노란색이 걷어지니까 파란색이 확실히, 우리 블루라이트 안경 쓰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이제 블루라이트 필터 꼈다가 핸드폰에서 닦으면 핸드폰이 이렇게 파랗게 흰 바탕이 이렇게 파랗게 보여,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콘 렌즈나 또는 뭐 파인비전 같은 렌즈는 옐로우 틴티드 그쵸. 렌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백내장이 안 심했던 분들은 약간 노랗게 보인다고 하고, 심했던 분들은 그냥 제대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걸 더 편하게 하려고 네. 옐로우 틴트를 넣은 건데 네네네. 이거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 그림 그린다는 분들, 사진한다는 분들은, 그래서 백내장이 심하고 핵백내장처럼 노란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냥 옐로우 틴티드 렌즈가 더 좋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젊은 분들, 이 노랗지 않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AMO 렌즈 같이 그렇게 덜 심한, 쨍하게, 덜 심한 뭐 피질 백내장이라든지. 네. 그래서 앞에 ASCO만, 그 앞쪽만 심해서 안 보이는 그런 백내장 젊은 분들은 오히려 옐로우 틴트돼 있으면은 약간 누렇게 보인다고 느낄 테니까, 또 그런 분들은 한쪽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그 AMO 렌즈를 쓰면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보통 네. 양쪽에 어느 정도 백내장이 있어서 양쪽 수술하시면 네. 뭐 어떤 렌즈를 써도 다 적응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적응하죠. 심지어는 한쪽은 알콘 렌즈 넣고 한쪽은 AMO 렌즈 넣어서 색깔이 분명히 다를 텐데, 한쪽은 약간 푸른 빛이 띌 거고 한쪽은 노란 빛이 뜰 텐데도 한 1년 지나면 그렇죠. 네. 못 느끼잖아요. 사실 대부분 처음에도 잘 못 느끼는데 색을 되게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걸 좀 6개월, 1년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색 보정은 뇌에서 굉장히 잘 하니까 특히 뭐 형태도 보정하지만 우리 뇌가 색은 굉장히 보정을 잘 하는 것 같아. 잘 맞추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수술할 때 저희가 직업도 또 그런 그림이나 사진 같으면은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어떤 렌즈, 이제 회사마다 만드는 색깔이 좀 다르니까, 마치 뭐 저희 모니터도 또는 카메라도 뭐 니콘 카메라, 캐논 카메라 색감이 다 다르잖아요. 싸우잖아요, 서로. 네, 맞아요. 뭐가 좋다. 그거를 맞추는 것도,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기술이 아니라 아트. 맞아요. 네, 이게 아트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분한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렌즈 선택에 들어가면 있어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 딸은 그냥 스마일 할 거예요. 검사 해봤어요? 각막 두께 알아요? 아니요. 의사들은 확실히 T 성향이 많은 건가요? 라고 이제 안과 의사 되기 전에는 F였던 것 같아요. 숫자로 딱 나오는데 아무리 뭐 생각이 그래도 숫자로 나오면 끝이잖아요.